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비음, 목소리와 연관된 비음이 발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듣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실제로 성대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거의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좀 변하거나 있으면 성대만 보시려고 하고, 발음이 안 좋으면 혀가 짧은가 보고 혀를 길게 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마찬가지로 콧소리가 나면은 코가 이제 염증이 있거나 막혔거나 뭐 수술을 하겠다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듣는 것이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나머지 80은 이 소리를 내는 머리의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그 머리통을 바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대까지는 이제 저의 성대라고 보시고, 안철민의 성대입니다. 몸하고 성대는 여기를 바꿔갖고 이걸 다른 사람하고 머리를 바꾼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분이 성대가 안철민이니까 안철민의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머리통에 갖고 온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음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검사하듯이 무슨 범인을 잡을 때 성문 검사한다고 하는 게 그 소리의 음색을 특징을 보는 성문 검사라는 건데, 그것이 이 머리의 그 공간의 울림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콧소리가 되는데, 콧소리는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분들 병원에 오실 때 보면 콧소리가 나요 그러고 오시는데, 그 콧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콧소리는 뭐 비염이 나서 코가 막히는 소리를 얘기하는데요. 코가 막힌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게 코를 막히는 소리 아닙니까? 막았으니까. 근데 소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건 코로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소리가 목으로도 공기가 나가고 코로도 공기가 나가는데, 코로 나가는 공기가 많으니까 코를 막게 되면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소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코로 많이 안 나가고 목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안녕하십니까가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손을 놓고 얘기해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민인데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코로 많이 나가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민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철민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콧소리가 날 때 그것이 비염에 의해서 코를 막힌다는 콧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내고 있는 콧소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열린 비음이 있죠. 금방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흔히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입안에 선천적으로 구개열이라 그래서 목젖이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술해야 되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닐 때도 그런 경우는 발성 습관이 비음을 많이 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과도한 비음을 많이 내는 경우가 이제 안녕하십니까 열린 비음을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막힌 비음을 내는 게 있어요. 맹관공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콧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발성에 따라 가지고 소리 특징이 달라져요. 일단 콧소리가 열리는 비음을 나게 되면은요, 콧소리에 울림이 없어지게 돼요. 그 대신 소리가 좀 명료해진다든가 맑아지는 느낌은 좀 받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콧소리를 내서 앵앵거리는 소리를 내고, 특히 여자분들이 비음을 좀 많이 내게 되면 좀 약간 매력 있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성우분들이 울림을 가지면서 콧소리를 내는 분들은 좀 독특한 소리를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콧소리를 내야 되는 소리는 콧소리가 덜 나고, 콧소리를 내면 안 되는 소리는 콧소리를 내게 되는 그런 혼합비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묘한 경우인데, 그런 분들은 소리가 우리가 듣기에 좀 묘한 매력을 갖게 되는 소리를 들려요. 하지만 발성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만일에 열린 비음을 낸다 그러면 일단은 성대가 잘 안 붙고요, 벌어지게 되고 당겨 올라와요. 항상 중력이라는 걸 생각하셔서, 지구상에는 성대가 힘이 빠지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힘 빠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중력을 거부해서 거대해서 힘을 주고 당긴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대가 올라간다, 힘을 주고 무지하게 당기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비음을 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영국에가 거상 올라가게 돼요. 올라간다는 자체가 벌써 중력을 거슬리는 거고 힘을 주게 되면은요 영국에가 올라가면 영국에 붙는 근육에 상대에 붙는 근육들이 당겨지면서 상대가 당겨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이렇게 있는 상대가 떼겨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상대를 긴장시킨다는 얘기죠. 힘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콧소리가 많이 낸다, 목에 힘주고 발성을 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비음이 안 나게 안녕하십니까가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내게 되면은 소리가 구강으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강 안에서 울림을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돼요. 흔히 서양 성악에서 말하는 공명이죠. 두성에서 이제 그 음성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요, 이게 파형을 보는 검사가 있는데 LPC라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공간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입 앞쪽에서 울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럴 때 이제 그 소리를 우리가 두성이라 그러고 그게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소리를 내도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묻히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소리다. 그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소리를 구강으로 많이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강하게 써서. 그래서 입안에서 공간을 많이 울리고 그래서 공명, 두성을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성대를 단단히 만들고 소리를 낼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저같이 이렇게 아마추어가 소리를 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강으로 호흡을 많이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소리라고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요. 성대에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공기가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성대 움직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대가 쉽게 붓거나 결절이 생기거나 폴립 같은 병이 쉽게 옵니다. 그래서 비음이 과도해도 문제고요. 너무 안 나와도 문제예요. 적절하게 비음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적절하다는 게 우리가 듣기에 편안하게 들리면 그게 적절하게 나오는 겁니다. 혹시 자기가 내는 목소리가 비음이 좀 부정확하게 좀 뭔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말할 때 좀 웅얼거리고 좀 먹먹한 소리가 난다든가 하면은 일단은 비음이 너무 많다, 적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성대의 발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뭐 노래하는 것을 전공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말하는 것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을 많이 한다든가 무슨 뭐 텔레마케터 같은 걸 많이 하신다든가 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일상 대화에서 내가 특별히 목을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조금만 말을 하면은 쉽게 목소리가 변하고 좀 목이 불편해지시는 분들, 한번 그런 분들은요 성대 검사를 하고 발성 검사를 해보실 때 이 비음에 대한 것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요. 비음에 대한 검사를 하라는 게 코를 봐서 코가 부었나 안 부었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발성이 비음을 어떻게 내는지를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실제로 코가 부은 것도 영향을 주지만 그건 큰 영향 주지는 않아요. 오늘은 이 비음과 발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